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9일 밤 8시 40분입니다. 좋은 글을 읽으면 머리가 맑아집니다. 또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그 좋은 글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좋은 글을 발견하면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지난주에 읽었는데 차일피일 하다가 이제 좀 한가해져서 꼭 소개를 해드리겠다고 했던 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이 쓴 칼럼 홍범도가 본 홍범도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 홍범도 논란을 딱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홍범도 논란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간결하게 핵심적으로 이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홍범도 이야기가 나오면은 동아일보 송평인 칼럼 홍범도가 본 홍범도를 프린트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배우게 되는 글입니다. 소련서 나온 자료 보기 전까지 홍범도 아는 채 말아야. 그의 자의식은 소련을 새 조국으로 삼은 빨치산, 한인 무장해제에 가담했고 강제 이주에도 불만 없어. 문재인이 한 도발 바로잡는 걸 도발이라고 해서는 안 돼. 이 송평인 논설위원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사람입니다. 윤석열 정부를 무조건 지지하는 사람도 아니고 윤석열 정부의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하는 그런 글이니까 더욱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홍범도에 대해서는 소련 붕괴 이후 공개된 자료를 보기 전까지는 알량한 지식으로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그 중에서도 꼭 봐야 할 자료가 1932년 홍범도가 소련 정부로부터 연금과 특혜를 받기 위해 제출한 이력서와 소련 정부 측 질문 항목에 맞춰 응답한 앙케트 자료다. 두 자료는 홍범도가 자신의 삶을 한 번은 자유롭게 또 한 번은 형식에 맞춰서 요약한 것이다. 동아일보가 1993년 대우그룹과 공동 기획하여 거금을 주고 러시아에서 구입한 자료에 들어 있었다. 벌써 자료의 무게가 다릅니다. 홍범도는 1921년 11월 레닌을 만나러 모스크바에 간 것은 그해 6월 자유시에서 한인 부대 사이에 발생한 유혈 사태를 보고하기 위함이라고 썼다. 단순히 56명의 한인 대표 중 한 명이 아니라 자유시 사변을 보고하기 위해 갔으며 자유시 사변은 외견상 러시아 부대가 앞장섰지만 한인 부대끼리 싸운 유혈 사태임을 밝히고 있다. 홍범도는 자유시 사변 3개월 전 이미 무장해제를 주도한 칼란 다리시빌리 부대의 한인 여단 제1대대장으로 임명됐음도 밝혔다. 홍범도나 그의 부대가 단순히 무장해제에 응한 것 이상의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의심이 가능하다. 그래야 그가 자유시 사변 후 재판위원을 맡고 레닌에게 권총과 금화를 포상으로 받은 사실이 설명이 된다. 그가 포상을 받고 돌아오는 길에 강제 무장해제된 사할린 부대원 2명에게 암살될 뻔한 사건은 그를 향한 원한이 팽배했음을 보여준다. 국내 홍범도 연구자는 한두 명에 불과하고 홍범도가 좋은 평가를 받아야 먹고 산다. 그래서 근거도 불분명한 증언을 토대로 홍범도가 자유시 사변에 땅을 치며 통곡했다느니 재판위원으로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했다느니 하는 낭설을 늘어놓고 있다. 홍범도는 1919년부터 20년까지 빨치산 부대를 거느렸다고 썼다. 여기 빨치산이라는 것은 공산 빨치산입니다. 봉오동과 청살리 전투는 1920년 6월과 10월의 일이다. 두 전투에 임할 때 그의 자의식은 독립군이 아니라 빨치산이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독립
뭐 민족 독립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소련에 충성하는 빨치산이었다는 겁니다. 그 빨치산 증명서에는 칼란다리 11리 부대 편입 전부터 포함해서 1919년 6월부터 1921년 11월까지 적위군, 즉 소련의 적군을, 즉 붉은 군대라는 뜻입니다. 붉은 군대를 호위하는 준군사 조직에 근무한 자라고 나온다. 그는 1913년 일본의 수배를 받아 소련의 극동 지역으로 건너왔다고 썼다. 그의 부대는 1919년 러시아 붉은 군대에게서 훈련을 받고 붉은 군대의 도움으로 무장을 강화했다. 산포수였던 홍범도는 극동지역에서 1차 대전과 러시아 내전을 겪으면서 현대 무기의 위력을 실감하고 엽총으로는 일본군을 상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러시아 적군 붉은 군대입니다. 붉은 군대와 함께 하기로 일찍이 마음먹은 것으로 보인다. 홍범도는 자유시 사변 이후 독립영웅으로 불리기에는 수치스럽게도 다시 총을 잡지 못했다. 무장 해제된 한인부대는 교육훈련부대로 편성되었다가 해체되었다. 무장 해제의 목적이 본래 그것이었으나 홍범도도 속은 것인지는 모르겠다. 다만 그가 구술한 자서전이라는 게 남아있는데 그 책에서 무장 해제에 불만다운 불만을 토로한 적이 없다. 심지어 스탈린 치하의 강주의 이주에 대해서도 그렇다. 오히려 2차 대전 때 독일이 소련에 개전하자 전쟁터로 보내달라고 나설 정도였다. 그의 1927년 소련 공산당 가입은 형식적인 절차였을 뿐이다. 이미 1919년 무렵부터 그의 자의식 속의 새로운 조국은 소련이었다. 그는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공부해서 공산주의자가 된 사람은 아니지만은 당은 개인보다 위대하며 당을 언제나 옳다고 여긴 뼛속 깊은 공산주의자였다. 봉오동 청산리 전투는 무장투쟁의 여명으로 착각한 황혼이었다. 일본군의 반격으로 간도의 조선인들은 무고한 학살을 당하고 독립군은 땅끝까지 쫓겨갔다. 무장해제에 응한 쪽은 영원히 총을 빼앗겼고 무장해제를 거부한 뒤 만주로 돌아온 쪽은 질이 멸렬했다. 독립군이 마음 놓고 숨쉴 땅 한 자락이 없었는데도 이종찬 광복회장은 나라를 잃은 적이 없고 따라서 건국이 뭔 말이냐는 헛소리를 광복절 기념사에서 늘어놓았다. 이 통쾌하네요. 아니 나라를 잃어가지고 지금 독립군이 설 자리가 없는데도 이종찬 광복회장은 나라를 잃은 적이 없고 따라서 건국이 뭔 말이냐는 헛소리를 광복절 기념사에서 늘어놓았다. 아주 통쾌한 지적입니다. 헛소리란 말이 폐부를 찌릅니다. 홍범도 보고 지옥에나 꺼지라고 하는 건 아니다. 그는 나름 신조의 사나이였다. 다만 대한민국 현충원은 그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국방부는 더 아니고 육사는 더욱더 아니다. 제조산하 운운하며 이념적 도발을 시작한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제조산하라는 말은 나라를 다시 개조한다는 뜻입니다. 도발을 바로잡아 원상태로 되돌리는 걸 똑같이 도발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언제쯤 정신을 차릴 것인가. 여러분 이제 머리가 정리가 되죠. 그러니까 홍범도는 뼛속 깊은 공산주의자였고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대한민국은 없고 자유민주주의는 없고 오로지 소련 공산당만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독립군이 러시아군에 의해서 무장해제되는 것을 사실상 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홍범도 이름을 딴 잠수함이 지금 대한민국 해군 소속으로서 다니고 있는데 만약 한국과 러시아가 대결하면은 홍범도 하면 누구를 향해서 지금 의뢰를 발사할 작정입니까? 이런 홍범도에게 우리 육군사관학교 학생들이 경례를 붙이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골수 소련 공산당은 소련을 조국으로 여겼던 홍범도에게 강제로 육사 생도들이 경례를 붙이도록 만든 게 문재인이었습니다. 문재인 이자는 5년 동안 대한민국의 뇌수술을 한 자입니다. 감기 걸렸는데 감기 치료한다고 하더니 갑자기 뇌를 갈라가지고
내수에 붉은 칠을 한 자입니다. 이게 문재인의 지난 5년 동안의 반역입니다. 문재인의 5년 동안의 반역의 와중에서 소련 공산당은 소련을 조국으로 여긴 자가 대한민국에서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는 거, 이거 바로잡아야 합니다. 송평인 칼럼, 홍범도가 본 홍범도, 이걸 프린트 해가지고 여러분 가지고 다니다가 많이 나눠주십시오. 이게 국민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감사합니다.